생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미 회담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6%가 올랐다. 참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인지 여론조사 회사의 문제인지 좀 웃기는데요. 지금 이 한미 회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확하고 냉정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뉴스 브리핑은 한미 회담에 집중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과 트럼프가 가진 단독 회담에서 제가 아까 4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가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모두 발언 뒤에 단독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을 논의할 것이냐 라는 기자들 물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거다. 그는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문재인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제가 앞서도 3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자, 문이 오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려고 하겠죠. 시기는 아마 4월 말 전에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4월 초에 미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자, 그래서 4월 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안 그러면 5월 초에 정도에 해서 5월 말에 트럼프가 일본에 일왕저기식에 왔을 때 트럼프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또 문재인이 판문점 정도에서 김정은이를 불러내서 엮으려고 또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시도를 해왔지요. 어떤 신념이 도대체 무엇이 문정권이나 문정인이나 과거에 임종석이나 서훈이나 정의용 등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에 몰두하도록 했느냐. 그리고 북한에 지금 핵을 보유한 비핵화를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저도 아직 명확하게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에 집착하는가에 대해서요. 어쨌거나 문은 4차 남북회담으로 북한이 다시 북한식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응하겠다. 그리고 핵을 보유한 동결식 비핵화, 가짜 비핵화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핵을 더 만드는 거나 뭐 미사일 일부를 포기하는 부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영변을 넣는 부분 정도로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질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김정은과 문재인은 지금까지 낙관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왜 저렇게 갑자기 빅딜로 가버려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빅딜이 아니면 오지를 말하고 배냈는지 문은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른 채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군수품을 산다고 하면 장사꾼 트럼프가 그 대가로 북한 개성공단 금강산 정도는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규모가 만만찮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몇 차례 미국하고의 문제가 있다 할 때마다 흔들어댄 것이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더 사겠다. 우리가 40대 계약을 해서 한국에 2대가 인도되었죠. 3월 말에. 그걸 원래 60대 살라 했는데 F-35가 비싸니까 박근혜 정부 때 40대로 잘랐습니다. 처음에 F-15SE로 하려다가 바꿨죠. 그건 잘한 거예요. F-15SE라는 거는 F-35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그래서 한 20대가 군의 소요보다 부족하다 해서 군은 지속적으로 20대를 더 사자. 또 군 내부에서는 일부 F-35B나 해병대용이나 F-35C 뭐 해군용은 필요 없겠지만 해병대용도 몇 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호크 무인 이제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로 도입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뭐 미사일 등도 사고 헬기도 새로 사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문 정권이 대형 전력 정강 사업에서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돌려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이 그 카드를 뽑았는데 트럼프는 역시 장사꾼답게 문재인이 무기 산다는 말은 다 공개해버리고 문재인이 그 무기의 대가로 하나 노렸던 것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부분일 건데 그거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답을 김정은이한테 갖고 가야 될 건데 그 답이 없이 북한이 그걸 해 주겠는가? 굉장히 딜레마죠. 북한이 외상으로 과연 문 정권에게 해 주겠는가? 지금 제가 많이 의문을 제기해 왔던 거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이 될 거라고 믿고 외상으로 했을까? 북한의 스타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적발이 나오고 있는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 부분이 그 배경에 한국의 문정권과 정보기관 등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의심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대북 밀수나 이 불법 환적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번에 폼페이오가 상원 청문회에 갔을 때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트럼프는 그 부분을 자기가 막고 있다는 걸 문재인 앞에 생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지원을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해 주겠다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이번에 가서 트럼프한테 오히려 숙제를 받았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빅딜 하도록 설득해라. 빅딜 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김정은이가 북한의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패밀리가 집권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없애고 미국이나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다 지원해서 북한이 지금보다 잘 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해관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고 가는 게 낫지. 주민들이야 굶주리든 말든 핵을 포기하고 대외 경제가 이렇게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개방사회로 가게 되면 자기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빅딜과 경제 지원 방식은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의 노동당 맥국과 연결되어서 그걸로 돈을 꼽아주는 이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오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그걸 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다피나 후세인 짝이 되어서 총 맞아 죽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걱정한다면 핵을 이탐에 딱 없앤다 하고 북한의 경제 지원을 쫙 끌어내어서
북한을 완전 개방해버리면 지금보다 단기적으로 훨씬 잘 살게 되고,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보다 훨씬 물가가 싼 북한으로 다 오지 않겠습니까? 기술력도 뭐 베트남보다 더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데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문재인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자, 너 지금 언제까지 푼대서 작년 안에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는 다 푼다고 하지 않냐. 그럼 올해쯤에는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 작년에 끝나고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고, 내년쯤에는 유엔사도 해체하고 국가연합을 논의한다 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네 선거를 이기게 해줬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자, 뒤로 뭐 좀 주는 거, 그게 뭐 주는 거냐? 김정은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지금까지 계획을 다 세웠고 나는 그대로 했다. 그래서 네가 말해라는 걸 해줬고, 네가 가서 만나라 하면 만났고, 그대로 다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트럼프 중간선거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이 그 전에 회담을 안 해버렸다. 봐봐라, 네 계획대로 되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에서 네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나는 전 세계 앞에 개망신을 당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정은이 전 세계의 히어로가 됐지만 하노이에서는 개망신을 당하고 기차 타고 서서히 돌아왔죠. 그래서 또 네 말을 믿고 내가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도 지금 남은 돈이 별로 없다. 북한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북한이 1년 정도 버티면 버틸 여력이 없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외환이나 식량이나 기름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요. 자, 그런데 내가 네 말 믿고 가다가 이제 바닥나면 그때는 나는 죽으라 말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번에 가지고 가는 것은 김정은을 만나는 걸 미국이 만나보고 빨리 답해주라, 이 이야기인데, 그거는 미국한테 허락 안 받아도 김정은을 문재인이 만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난다라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작년 11월 30일 날 아르헨티나에 이 프라하를 거쳐서 지구 반대쪽까지 급히 날아가서 트럼프와 한 구석에서 잠깐 이 트럼프를 만난 거는 김정은이 방남을 허락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김정은이는 오지 않았지요. 자, 지금 문과 이 김정은이 사이에 세워놨던 계획이 지금 그게 원본이 뭐겠습니까?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서 둘이의 합의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에 북한이 거기에 한반도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미군의 핵이나 전략자산까지도 다 없애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국에 핵 없고 전략자산 무기가 한국에 안 가니까 지키고 있는 거지만은 무슨 괌이니 오키나와니 미국 본토에 있는 것까지도 너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네들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 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이렇게 사기인 줄 이제 알았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의 합의를 받아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엄청나게 이번 하노이 회담이 깨진 뒤에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부터가 이제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처절하게 느낀 것은 자기 주장이 씨알도 먹히 들지 않고 반일도 미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고, 이제는 자기가 트럼프 주변에 무슨 이방카니 쿠슈너니 키신전이 뭐 싱크탱크 쪽에 해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의 핵을 가진, 핵을 용인해주는 비핵화, 미국이 질려서 또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인 선거나 정치적인 약점들에 따라 적당히 북한 핵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인정해주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끝내는 것,
그렇게 되면 북한은 아낌없이 한국의 문 정권의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를 돕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친북 좌파와 북한의 김정은이 국가연합인이 해서 엊그제 미국에 의회에서 나왔던 그 정보 보고의 핵심 아닙니까? 댄 코츠 D&I 국장이요. 북한의 비핵화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 핵을 지렛대, ICBM을 지렛대로 해서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는데 이 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깨져 버렸고 이제 김정은과 4차 미북 회담을 아무것도 손에 쥐고 줄 선물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지금 다시 석탄을 사주거나 석유를 사주는 부분이 지금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니 굿 이너 딜이니 이런 말장난이 미국에 CR도 안 먹히고 아마 문이 이번에 펜스 볼턴 폼페이오 만난 다음에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보고 분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이제 김영철은 빠져라. 숙청 안 시키는 것도 다행이다. 최용해가 외무성 데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미북 협상을 김영철이 통전부장이 주도해왔고 최선이나 김혁철이 가끔 등장했지만 전체 책임자는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통전부가 주도해온 미북 협상을 이제 국무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각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스파이 조직에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통 외교 라인인 외무성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최선희를 국무위원에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북한의 대외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즉 외국의 북한을 대표하는 수반은 91세 김영남이 외국에 가거나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북한을 대표해서 외교에서는 최고 수반인 것처럼 했지요. 그런데 뭐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젊은 최용해를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최용해의 어떤 힘을 실어주면서 김영철이 맡았던 대미 특사까지도 이제 북한 내각의 대외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김정은이 한 것으로 지금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파인 김영철보다 그래도 조금은 온건한 최용해가 미북 협상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면 결국은 이 최용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도 임명되어 국무위원인 이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전부장,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까지도 다 컨트롤하면서 밑에 두고 협상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최선희는 차관급인 부상인데 그러니까 외무상이 아니라 외무성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무위원이 돼서요. 각 부서의 최고 고위 장관급인 상도 국무위원이 되지 못하는데 최선희는 국무위원이 됐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적어도 최선희한테는 엄청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최선희는 북한의 최극인가 뭐 딸인가 그렇다요. 그래서 북한의 핵명 이렇게 2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최선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부가 아닌 이제 외무성이 앞으로 나서게 될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분간은 화가 난 표정을 짓겠지만은 미북 회담의 성공과 대북 제재 해제에 또 올인을 좀 더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자력 경생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또 교란시켜서 한번 해제해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지금 겉으로 자기 신복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또 패를 짠 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회담으로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김정은은 나름대로 삼지연이니 원산이니 명사심리니 뭐 이런 북한의 관광 온천지구 등을 갖다가 개발해서 거기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준비는 짠뜩 했는데 이런 게 거의 완성되어서 돈을 벌라 해도 외부인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김정은이 지금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과 또 외상으로, 겉으로 외상으로 회담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또 아마 영변의 어나더 타입인 또 뭘 쪼개가지고 이걸 할 거니까 또 미국과 협상을 해보자고 아마 또 장난을 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끌려다니다가 회담을 할 듯 하다가 깨거나 회담장에서 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초장에 이 라인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예 미련도 가지지 않는 식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이 이제 또 돌아와서 지 참모들 다 불러놓고 서훈 정의용이 문정인이 불러놓고 어떻게 또 머리를 짜내가지고 북한을 속일 건가를 또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에 대해 김정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문재인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라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자기의 여러 스캔들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문제가 자기한테 가지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50이었으면 이제 한 5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이 모르는 게 그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은 내용은 더 원칙적이고 또 그리고 참모들에게 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뜨거운 걸 물지 않고 시스템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의회를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과 문재인이 북한 분석이 더 실패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미북 회담의 관계가 거의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